정치권 소식을 배종찬 인사이트 소장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연말 전국에 태풍의 눈이 떠올랐죠. 통일교 파문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 정치인들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파장. 그렇죠. 완전히 국민이 이제 전환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이게 바로 이제 통일교입니다. 통일교라는 게 그동안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의 구속수감 등으로 해서 국민의힘 쪽으로 정조준 돼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른바 통일교와 국민의힘과의 유착관계였어요. 당원도로도 가입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김기현 전당대회 직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방향이 완전 선회가 돼버렸습니다. 민주당으로 향하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로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통일교 게이트가 돼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마치 미국의 1970년대에 있었던 닉슨 게이트, 바로 이제 워터 게이트와 맞먹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전국의 태풍의 핵이 돼버렸어요. 이제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민주당과 관련된 이 통일교의 로비 정황에 대해서 선택적 수사를 했다 이런 것이고 지금 따져보니까 정동영, 그다음에 전재수 의혹입니다. 임종성, 김규환, 그다음에 이종석까지 민주당의 거물 인사들이 계속 거론이 돼요. 네, 김규환은 이제 국힘 쪽으로 봐야 되겠죠. 미래통합당,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인사들이 쭉 있는 거죠. 제가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네, 혹시 모르실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 그들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전재수 전 장관이에요. 네. 말 그대로 이게 직격탄을 받으면서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부산의 PK 여론하고 밀접한 이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PK 여론을 끌어올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한일 해저턴을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저앉아 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전재수 장관의 전 장관의 출마도 좀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대통령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은 통일교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요 며칠간 계속해서 종교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는 사전에 워낙 이제 이 고급 정보들이 빨리빨리 대통령한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급함을 이재명 대통령은 간파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정권에 큰일 나겠다. 통일교 게이트가 워터 게이트다. 이런 상황까지도 연결이 됐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 정부의 현직 장관하고 연결되잖아요. 전재수, 정동영 의혹이기는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통일교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바로 밑에 2인자인가 3인자인가는 이청호인가요? 이 사람이 바로 또 세계 한인 모임 이 민주당의 당직자를 맡게 돼요. 이걸 통해서 여기에 이제 통일교가 침투해 들어가면서 그동안에는 주로 통일교가 침투한 것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위헌정당은 해산해야 됩니다. 이건 당도 아닙니다. 이른바 정치와 종교가 유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이제는 민주당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일파만파, 천만파 이런 식의 어떤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통일교를 보시면 잘 보시면요. 왜 지금 이 바다를 이야기하고 한일 해저 터널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통일교가 일본에서는 불법화가 됐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열혈 신자들이 일본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엄마가 이 통일교에 돈을 홀라당 쓴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반발을 해서 아베를 이 저격했던 그 인물이 바로 통일교와 연관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통일교가 또 상당히 교세를 확대하면서 미국 정부에다가 로비를 했던 그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맞나요? 네. 집중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 왔던 겁니다. 이른바 이게 이제 통일교에서 말하는 센터링 스트래티지.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면 미국의 권력의 핵심. 일본이면 일본의 권력의 핵심을 들어가죠. 이게 이른바 통일교의 세계주의예요. 그래서 통일교의 언론사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있죠. 그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해양. 왜냐하면 일본과 연결될 때 일본과 연결되는 이 대륙이 뭐가 됩니까? 통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면서 이른바 해양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한일 해저 터널이 이제 수건 사업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부산 지역의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하는 전략이 이제 마련됐던 거. 마지막으로는 뭐냐? 통일입니다. 통일교, 통일. 이종석 국정원장도 전 32대 통일부 장관, 현 정동영 전 현 다 하는 지금 통일부 장관이 정동영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면서 왜 썬문이 문선명이 평양 정주 사람, 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다 사업을 한다. 그 말 그대로 이제 통일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를 통일하자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상황들을 보면 세계, 해양, 북한까지 쭉 묶어서 지금 보십시오. 이종석, 정동영, 자주파. 위성낙과 관련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뭐다? 동맹파. 이렇게 됩니다. 예, 뭐 저희가 통일교 얘기를 깊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참고로 이런 예. 이야기들을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지 예. 단순히 누가 연관돼 있다면 이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부산에도 이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도 한학자 총재가 바로 이제 썬문의 배우자죠. 한학자 총재가 그토록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통일교에서 그러면 2인자, 3인자가 되려면은 총재나 고인이 된 썬문이 좋아하는 그 의제를 파고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덕도 공항이 아니라 뭐다? 바로 해저터널이다. 그 해저터널이 연결이 돼서 들어오는 지점이 어디다? 가덕도일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예. 예. 그 지금 뭐 소장님도 거듭 얘기하셨지만 다 실명이 거론되는 분들은 의혹이고요. 전재수 장관의 이제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게 방금 다 지적했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라고 하실 텐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이제 장관으로서 현 정부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 대목은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고 부산의 판도 출마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부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미칠 수밖에 없죠. 이제는 부산이 돼버린 겁니다. 부산. 예. 부산 여론이 부산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일 해저 터널이 이야기 나왔죠. 그다음에 종교가 나왔죠. 이른바 이야기가 계속해서 타고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다 집중이 됐어요. 여기에다가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전재수까지 해양수산부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무슨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북극강도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현직 시장인 박형준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 꾸러미 통일교와 접촉됐던 인물들이 과연 이걸로 끝날 거냐? 끝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국민의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일파만파 말 그대로 통일교 게이트라는 형태로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부산 여론의 결정타, 이 핵폭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을 안고 자기의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부산시장에 출마한다? 그건 생각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뭐 새로운 분이 또 떠오르겠네요. 민주당에서는. 그렇죠. 뭐 이제 여기에 이제 뭐 김영춘이든 아니면 전직 의원이든 출마를 했었던 김영춘이든 아니면 최인호든 누가 내보내겠죠. 그건 뭐 나중에 민주당이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완전히 뭐 아스피린 100개 먹어도 안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를 지금 앞서 설명을 좀 하셨는데 이런 표현을 했죠. 여야 지휘고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 그리고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들을 미리 고급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라는 의미로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선긋기예요. 언제 이 이슈가 대통령을 향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칼끝이 대통령을 향해요. 지금 그래서 잘 보시면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뭐 40년 언론인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40년 아니고요. 30년. 그러니까 그 예우를 생각해서 자 보십시오. 이 사안에 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해요? 아무도 이야기를 못해요. 왜 이거는 아무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인사들이 연관돼 버렸다면 직접적으로 이거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럼 선을 빡 긋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며칠 전부터 선을 긋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결심 공판에서 아무 이야기도 못해요. 원래는 뭘 하기로 했었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영향이 부메랑처럼 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재수 물론 선을 그었습니다. 정동영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정정세 대표 어떤 이야기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대표 시절에 이 통일교 2인자든 3인자든 그 이청호인가요? 그 사람을 세계 한인 이 위원회의 이 위원장인가요? 그걸로 임명을 했던 시점이 지지난 전당대회 때 2022년. 그러면 이건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불벼락을 맞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원철 법제처장 바로 사법연수원 幹部 친구 아닙니까? 얘가 종교 예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지금 대통령에게는 지금 사람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슈로만 보면 단순한 이슈로만 보면은 대장동이 최대 아킬레스건이고 사람으로 보면은 김희엇지엇 아킬레스건이고 네. 지금의 어떤 게이트 민주당까지 걸쳐 있는 게이트로 보면은 지금 통일교 게이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최대 핵 게이트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상당 부분 이 얘기를 조금 더 나누게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정기국회 이제 임시 시작되니까 근데 정기국회 얘기를 이제 좀 해보죠. 마지막 본회의 많은 분들이 좀 답답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했고 파행이 됐습니다. 의장한테 인사를 하나 안 하나 또 뭐 마이크를 껐다 안 껐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뭐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맹정법과 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 그래서 예, 이제 그 관련된 발언일 줄 알았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제 그동안 간사 임명도 안 네. 되고 이른바 이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8대 악법 이야기하고 사법개혁안 이야기 직격을 가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와 관련되지 않은 발언은 곤란합니다.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상당히 이 오랜 기간 만에 마이크가 꺼지는 상황이 발생을 예, 했다 그래요. 예, 예. 근데 이게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우원식 국회의장도 민주당의 그 이 색깔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진영 간 대결의 끝판 대결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국민들로부터는 참혹스럽고 참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진영 간 대결을 벌이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를 끈 것도 너무했고 또 나경원 의원도 그런 발언을 하고 싶다면은 전략적으로라도 이 또 매뉴얼상의 인사? 국회법을 따르는 차원에라도 가맹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예. 또 인사도 하고 예, 예, 그걸 굳이 뭐 우원식 예. 국회의장하고 핏대를 세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제는 뭐 식사는 고사하고 인사조차 안 하는 정말 절대 악의 관계가 돼버렸다라는 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말 그대로 정치판은 엉망판이 됐다라는 말씀. 이 질문 하나만 한 질문이긴 한데요. 네. 그 이제 국민의힘이 천막농성에 들어갔어요. 여야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겠지요가 질문 내용인데 뭐 당연하죠. 천막 들어갔다고요? 예, 천막농성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요. 예, 이 천막 농성이라는 거는 예, 박근혜 이 예. 대통령 때 천막 농성이 생각나요. 네. 그때는 왜 그게 먹혔냐? 실제로 2004년도에 차태기 정당이 되고 천막 그리고 당사. 예, 천막 당사로 옮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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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연한 모습이었어요. 예, 예, 그때의 박근혜 대표는 말 그대로 보수의 이 절절한 심정을 토해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천막 장사로 옮깁니다. 예, 그때는 말 그대로 보수에서 다음 총선에 이 불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예, 이 석고 대제와 그 다음에 절박한 그 반성의 모습을 사람들이 공감이 됐어요. 예. 근데 지금의 이 천막 당사 천막 농성이죠. 농성이죠. 예, 예. 천막 농성이죠. 천막 당사도 아닌 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서의 그 절박함, 그냥 예. 강대강 대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의힘이 공감대를 중도층까지 더 끌어내고 예, 그것을 지지율로 또 유입을 하려면 예,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 절박함. 예, 지금 저는 장동혁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그때의 그 절박한 심정, 딱 한 20년 전이잖아요. 2004년. 예. 지금 이제 2025년이니까 21년 전에 그 심정이 어땠냐? 예. 대통령과 함께 가야 돼요. 대통령을 찾아뵙고 물어봐서 그때의 그 절박한 심정. 그리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그 한없이 가라앉은 지지율을 되돌렸던 것도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최순실 이야기는 예, 예. 말 그대로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고 네. 하지만 2011년에는
새누리당을 당명을 바꾸면서 말 그대로 뭐 전화위복이 됐지 않습니까? 획기적인 전환을 이뤄냈거든요. 그걸 반면 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천막 당사를 할 생각도 해야 돼요. 예. 그 절절한 심정. 그래야 되는 것이 지금의 천막 당사는 단지 그게 뭐 로텐돌이 됐든 국회 로텐돌이 됐든 아니면은 여의도의 서울 여의도의 색강이 됐든 그 진정성을 중도층까지 또는 지지하는 지지층이라도 완전히 공감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장 대표 경청 주간이었잖아요. 경청은 이제 끝나고 천막으로 봐야 되나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뭐 어느 개파하고도 상관없어요.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배추도사는 단지 경주 배씨일 뿐이다. 이걸 다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들 반겨주시고 TK에서도 다들 좋아해 주시고 그러는데 저는 오로지 애국심으로 오로지 이 애민심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로지 TBC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당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장동혁 대표도 성공하는 대표가 돼야죠. 그러려면 뭡니까? 지방선거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른바 민주당의 내란몰이에서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말 그대로 비상계엄에 대한 석고 대제를 통해서 당을 하나로 뭉쳐서 정말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일신 우일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제 그걸 해야 되는 데 있어서의 지금의 포석은 뭔가 좀 공감대가 만들어지기, 진정성이 와닿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이제 연내 처리, 그러니까 2심부터 도입 대통령이 언급했던 부분하고 법외국제 신설법하고 법원 행정처 처벌법은 내년으로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다 무엇 때문일까요? 통일교 게이트에 이 벽에 부딪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민주당 차원에서 상당히 여론을 또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 관련된 진영의 여론조사를 본다면 마치 뭐 찬성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따져보자고요. 결국은 사법부 독립의 문제냐, 사법부를 개혁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개혁의 문제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왜 판사들 뭡니까?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하고 그 다음에 법 왜곡죄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까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또 다 이것도 해체해버릴 거예요. 대법관도 바꾸고 대법원장도 갈아치우고 그러니까 이미 답정너가 돼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여론에도 이 공감을 얻어내기가 동의를 얻어내기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상으로는 강행을 하는 거지만 김정대 대표가 원했던 수건 사업인 1인 1표제도 달성을 못했잖아요. 수적으로 이제 이 수적 우위를 이용을 해서 검수완박법도 통과를 시켰듯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통과시킬 수는 있어요. 공감할까요? 공감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통일교 게이트가 나왔죠. 그 다음에 정청래 이 대표의 이른바 닥치고 공격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고 잔뜩 쌓였죠. 그 다음에 사법부 개혁이라고 하는 이 명분도 약하죠. 왜냐하면 판사인 이 법관 대표에 의해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견인하고 있는 일련의 이런 개혁 법안이라는 것에 대한 중도층까지 또는 주부층 또는 2030 MZ세대의 동의를 얻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요 질문을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여론조사 지금 갤럽 조사였는데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되는 응답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제가 지난주에 여쭤봤는데 그때는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오차 범인의 팽팽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결과가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십니까? 따져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매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지난 여당으로서의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런데 민주당이라고 해서 하는 걸 보니까 만족하겠어요. 그러니까 내내 민생보다는 그냥 또 진영 간 대결 구도로 고착화시켜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니 사법부 압박이니 조요토미 히데요시니 이거 하기 바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민주당도 혹평을 받고 있는 거죠.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초반이고 대통령이 또 계속 여론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또 외교 등으로 카드가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대통령과는 지금 긍정평가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자, 국민들은 뭐냐? 일단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우리 선거는 지금 한 표만 많아도 이기는 선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도 정작 투표소에 가는 지지층들의 비율을 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 그래 그러니까요. 우리가 만사 이익을 얻는 거야. 그럼 예. 우리가 안 바뀌어도 괜찮아. 예. 그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예. 그냥 말 그대로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예. 여론이 비슷하게 이 운동회 하듯이 청백전 하듯이 청개월려 백개월려 비슷하게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민주당은 뭐냐? 이거 지금 무슨 국민의힘이 거의 이제는 내란 정당, 쓰레기 정당이니까 우리는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지금 국민의힘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민주당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이 내년 전당대회에서 내가 당권을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해 가다가는 그냥 국민의힘 계속해서 까부수면은 우리 쪽에 성산이 있겠지 기회가 있겠지 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요.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줘도 되는 그런 국회의원들인가 정치 세력인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쇄신된 모습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인요한 의원이 자기가 뭐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사에다가 국적도 미국 국적에다가 한국으로 기여를 했지만 언제든지 또 본인의 신분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하다 이런 꼬라지의 국회를 보다 보니까 얼마나 한심한지 그냥 나 못해 먹겠다. 전남 순천 사람이니까 엄매 못해 먹겠어 이러면서 지금 빠져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만두는 것이잖아요. 사퇴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지금 인용한 의원은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직격탄을 그 다음에 이 민주당에는 경고장을 보낸 거다. 정신 차려라. 마치 지금은 우리 정치는 포청천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메시지를 요한이네요. 인요한은 분명히 던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지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같이 인사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